한중 FTA. 우리는 국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얻어냈습니다. 14억 중국이 더 크게 열립니다. 한중 FTA 발효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한중 FTA. 이제 국회 비준 동의만이 남았습니다.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저번 주에 네. 약속했던 대로 네. 한중 FTA를 하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책,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민 쪽뿐만 아니라 네. 농민보다는 소상공인들,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네.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런 내용이 너무나 저도 참담하네요, 보니까 내용이.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잘못됐는지, 네.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네. 그건 모르겠지만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네.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부는 2010 내에 예.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면 예. 우리 경제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고 예. 대통령까지 텔레비 광고에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예. 만일 정쟁으로 금년 내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예.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예.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이다 예. 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 그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회를 압박한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예. 11월 30일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 처리가 국회에서 됐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게 뭐 FTA가 뭐다, 이게 뭔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뭔가 피해가 올 거다 생각을 하셨나요? 전혀 그런 뭐 예견이나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왜 그랬을까요? TV에 막 이렇게 FTA에 가입을 하면 네. 다 잘 사는 줄 아는 것처럼 얘기가 됐죠. 엄청 그냥 홍보해서. 네, 그러니까 뭐 우리들 소상공인들은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뭐 FTA가 체결이 되면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이득이 온다, 전혀 어떤 그 정보 제공이 없었죠. 저 소장님, 네.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이제 잃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자리를 그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있으면 네.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관련 법이 뭐냐면 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네. 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약칭 FTA 조정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1조의 해당 법 목적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예.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보상, 피해 보상, 그리고 사라지는 일자리 관련한 대책을 예.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FTA를 체결할 때 예. 한중, 한 베트남 FTA 체결하기 이전에는 예.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예. 대체로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예.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쌉니다. 예.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인건비, 요소 그 경쟁력, 예. 인건비가 그 많이 의존해야 하는 업종들 있죠. 예. 공제, 완구, 신발, 뭐 만드는데 보석 가공 예. 이런 데들은 그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하죠. 근데 FTA 체결을 통해 가지고 관세 장벽을 없애버리게 되면 예.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 FTA 체결을 해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니까? 대체로 그렇죠.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중소상공인들을 피해 보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FTA 조정법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위해 갖고 정부는 피해 영향 조사를 해야 되시고 그 피해 영향 금액에 따라서 적정한 피해 보상을 한 후에 국회 비준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는 얘기죠. 야, 그러면 피해 보상 조정 영향 조사가 네.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유행 당시에 네. 그런 피해 영향 조사를 통계청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전화를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제가 그날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 전화뿐만이 아니고 몰랐습니다. 아예 몰랐어요. 네, 아예 뭐 네. 피해가 얼마큼 돼서 얼마큼 예.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예. 그런 정보나 예. 또는 그 FTA를 체결을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좋다 나쁘다 예. 라는 말조차 없었고 언급조차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소장님 그 얘기를 그러면 아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건 뭐 하긴 했죠. 정부가 하긴 보고서를. 했어요? 정부가 이제 그때 2015년 6월 달에 네.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요 발표를 했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이런 걸 담았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수산 시장 개방 충격 최소화를 위해 발효 이후 10년간 4,783억 원을 지원하는 보완 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그 2015년 5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포함한 4개 국책연구원이 한중 FTA 영향평가라는 용역보고서를 근거해서 아까 정부가 발표한 그 보고서를 발표한 건데 이 보고서에는 영세한 중소상공인들 분야의 산업별 피해 예상 금액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가게들을 어떤 피해 영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FTA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싼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 유통하는 상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는 전혀 얘기예요. 없었죠.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아니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단체를 구성한다는 듯이 이런 건 이제 상상도 못하고 그때 이제 주얼리 산업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주얼리? 뭐 한중 FTA 체결하는 게 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한중 FTA 징비록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그 컬럼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 모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산자부 공무원들과 이제 FTA가 잘못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이런 간담회도 개최했었고 주얼리 산업에 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각 대학의 지금 재학생들 보고서 가공 뭐 감정 이런 대학생들 1,000명 정도가 국회 앞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2016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에 추가적으로 피해 영향조사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2016년 1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국회 비준 처리는 그 전년도인 2015년 11월 말에 비준 처리가 됐어요. 피해 영향 보고서가 2016년 1월 달에 배떠난 다음에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배떠난 다음에 보고서가 나왔지만 여기에는 뭔가 그 대기업이나 이런 이주의 정책을 펴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런 게 너무 기본에 깔려 있지 않느냐. 대기업의 일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보면 중국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기반이 된 산업이 없다 보니까 아예 모든 게 생산이 중지되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주얼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에 생산하면 여기 와가지고 조립해갖고 파는 그런 형태의 지금 산업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이런 체계를 다 망치는 일인데 하나의 피해 영향 조사 보고도 없이 했다라는 게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죠, 뭐. 대한민국 나라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을 피해 영향 조사도 없이 한다는 게 그게 뭐 상식선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뭐 공무원들이 제일 잘못했고 국회의원들 잘못했고 대통령까지 다 잘못한 거죠. 아 그런가요? 참 그냥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우리 공영수 총장이 한마디 해주십시오. 어떠신지? 아니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되새어 보면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참 답답하기만 하고 제가 답답해서 그 FTA 관련해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보니까 FTA 그 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지원센터요? FTA 지원센터.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2012년도에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2019년 11월에 FTA 통합 플랫폼까지 구축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7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소자도 하나도 없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소자도 없어요. 그게 이제 관련 통계인가요? 만든 정부에서? 네, 통계 자료가 여기 다 있더라고요. 처럼 소의 마음을 좀 느껴지지 않도록. 다만 이제 뭐 개정을 못하게 하면 FTA에 우리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내용들이
우리 군사동 군사 독재 시절에 예. 그 뭐 총칼로 국민을 탄압한 예. 것만이 예. 공권력이 아니고 예. 이건 이제 앉아서 그냥 점잖게 총칼이 아닌 예. 펜으로 영세 상공인들이 이렇게 이역을 당하고 뭐 정부가 무슨 경제 영통 운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기업의 경제 영토를 넓혀주는 거지. 그렇게 경제 영토가 늘어날 때마다 네.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진다고. 인건비 의존도가 높은 업종. 예. 이쪽은 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2016년 1월 달에 발표된 보고서, 예. 배 떠난 후에 나온 보고서, 배 떠난 후에 나온 보고서, 그 예.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DB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DB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DB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예. 소상공인 피해 영향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뜻인가요? 해석이? 해석을 그렇게,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 보고서안에 예. 뭐 없다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예. 저음작게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음작게 얘기는 했지만, 예. 대한민국의 FTA 체결을 하기 위한 피해 영향 조사를 하기 위한 예.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FTA 비준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정부가 피해 영향 조사를 하고 적절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 비준 처리 요청을 했었어야죠. 근데 왜 그렇게 이런 걸 쌍그리 무시하고 FTA 체결해서 그 나라의 관세가 없어지면 네. 우리방대차나 이런 데들이 네. 물건 수출하기 좋잖아요. 관세 네. 장벽이 사라지게 되니까. 네. 그런데 역으로 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취약한, 원가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네. 중국에서 생산된 거 네. 이런 것들이 무관세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된다. 인건비가 싼 데서 관세도 한 푼도 안 내고 들어오는데 저희 나라 소상공인들 그 LG나 삼성 거 FTA 되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사드 배치 때문에 네. 난리가 나서 보조금 하나도 안 줬어요. 최근에야 보조금 이제 지들 경쟁력 생기니까 이거 완전히 내 생각에 눈 뜨고 당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국제통상의 밝은 변호사들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중국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연방정부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도 네. 각 성 단위로 다른 대책을 세워요. 네. FTA 체결한 건 중앙정부하고 체결했는데 예. 지방정부에서 성 단위에서 막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우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정보 파악 이런 피해 영향 조사나 이런 걸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은 보호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대기업의 아니 뭐 확실한 것도 아닌 거를 갖다가 네. 보호하기 위해서 네. 우리 중소상공인들 아니야 내팽개친 그렇죠. 그런 결과가 됐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뭐 할 말 없습니다. 답답하고요. FTA 피해로 해서 예. 4,783억 원이라는 아주 세세한 숫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농민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근데 이 체결 이후 지금 5년이 지나도 네. 뭐 6년째 들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DB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말은 아직도 없어요. 아니 말은 해요. 말은 아, 말은 합니까? 그러면 네. 빨리 뭐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게 이제 아, 다 망했는데 뭘 조사해요 이제? 야반 동대문 다 무너지고 남대문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다 망해야 편하게 DB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시네. 다 망해야 DB가 빨리. 네. 마찬가지잖아요. 슈퍼마켓 다 들어오니까 5개, 6개 다 망하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마켓 6개 남으니까, 조사하라고 뭐 돈 준다면서요. 지금 영역 보급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돈 뭐 얼마 나와서 영역 조사한다면서요. 네. 예? 네. 예, 다 망하고 나서 한다면서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거기다가 또 농협까지 8월달에 오픈한다고 지금 아주 뭐 신나게 공사하고 있어요. 그거 못 막으시면 총장님 그만두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예. 농협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돈 한 푼 안 받는 총장이 뭐 대단히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저 잘리는 게 이게 뭐 대수인가요? 그래도 명예가 있죠. 우리 네, 총장님, 뭐. 고민수 사무총장님 그날 머리띠 두르고 나오시고, 또 여기서 딱 그 화면 그 분장 없이 나와도 최고 이거, 핸섬 가이남.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참 심각합니다. 이게 의뢰 반란이 벌써 이제 우리가 14화째 다루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예? 말 그대로
옆집 아저씨 같은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네. 항상 막 어르고 네. 협박하고 네. 이런 이주의 네. 정책을 펴갖고 네. 아 나를 따르라 네.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그 무서웠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협의해서 잘 어떤 거를 해야지 5천만 국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갈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정책을 펴야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네. 소상공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영향 조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미안했나 봐요, 이 친구들이. 아 미안해요. 보고서 말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예. 한중 FTA가 2015년 12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 2016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예. 한중 FTA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2016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예산 지원, 그 예산 지원도 피해 영향 금액을 알아야 예산 지원도 그죠, 하는 예산 지원을 했죠. 근데 예. 그럼 그건 2015년, 16년도 얘기예요. 예. 그 이후로 지금 2021년도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도 예. 한중 FTA와 관련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맞아. 이런 일자리는 그때 얘기했던 한 30% 정도 되잖아요. 소상공인 일자리가. 36%. 36%. 종사자 비중. 40% 정도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이 정도 문구 쓴다라는 거는 네. 어마어마한 실책을 저지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게 진짜로 한 말씀 하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일자리 아까 말씀대로 조사하기 편하게 다 막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웃을 참 이게 안타까운데. 이게 참 그때 그 FTA 그때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일부러 제가 이제 봉제나 완구하시는 분들 신발 이렇게 저 족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신발 같은 거 만들어서 동대문시장에 납품하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저쪽 그 월곡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지하실에다 이렇게 미싱 몇 개 놓고 이렇게 네. 봉제하시는 분들. 네. 그 단체도 없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네. 몇천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몇 층교가 있어요? 거기가? 월곡동. 월곡동. 순대국 네. 쪽에. 네. 그렇다면 거기에 몇 사람씩만 그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일자리 수가, 사라지는 일자리 수가. 예. 예를 들어서 추리닝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동대문시장에다 납품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 싼 데서 중국에서 무관세로 그 제품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그 경쟁력이 있어요. 누가 거기다가 봉지를 맡기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 숫자조차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데들은 사업체 수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럼 거기 사업체 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뭐 피해를 사라지게 된 일자리 수 포캐스팅? 무슨 귀신 치다라고 까먹는 소리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봉제 공장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예. 거기 그 동네가 7,000개가 있는지도. 아셨겠죠. 아셨을까요? 네.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뭐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위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는지. 그러면 현대자동차 뭐 몇 명이나 일자리가 뭐 그거 늘어나면 늘어날까요, 지금? 늘어났을까요? 아니,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늘어났을까요? 네. 정부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들이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네. 지금 이제 임대가 뭐 안 돼갖고, 거기는 뭐 다 허허벌판이야. 옛날에는 임대하기가 무지 힘들었어요, 그 동네에. 권리금이 엄청났죠. 엄청났죠. 근데 권리금 없이도 지금 넘긴다면서요, 다. 뭐 그런 형태입니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한 번씩 거기를 꼭, 다음 방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네. 우리가 주제를 다루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심각하게 현장의 목소리와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의 고귀한 의견 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부가 무슨 일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 방송을 보시면 앞으로 우리 21대 국회의원이 되신 국회의원분들 정말 한 번 더 우리 소상공인들 더 열심히 챙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의 공무원들도 내가 봐서 좀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조금 반성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많이는 반성하신 분들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정말 이 관계되신 분들 정말 많이 반성하시고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